안녕하세요, 여러분. 중년이 되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셨죠? 하지만 혹시 이 부분은 놓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여전히 낯설고 어색하게 느끼는 주제, 바로 전립선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는 당연히 신경 쓰게 되지만 정작 전립선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전립선이 중년 이후 남성 건강의 핵심 중의 핵심인지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전립선은 요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작은 기관으로 정액의 일부를 생성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잘 느끼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면 전립선에 다양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호르몬 변화가 시작되며 전립선 내에 정체된 분비물과 노폐물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이로 인해 전립선 비대증, 염증, 심지어 전립선암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의외로 간단하지만 강력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규칙적인 사정을 통해 전립선 기능을 자연스럽게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꼭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혼자만의 건강한 자기관리 습관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을 비롯한 여러 국제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밝혀낸 결과에 따르면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을 하는 남성은 전립선암의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합니다. 자주 사정을 하면 전립선 내에 정체된 분비물이 자연스럽게 배출되어 염증을 예방하고 전립선의 기능적 활동성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전립선을 쉬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사정은 단순히 전립선의 건강만이 아니라 골반 주변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정서적인 안정감과 자율신경계의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긴장감이 해소되면서 숙면을 돕고 낮 동안의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몸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이 작은 행위가 실제로는 우리 몸 전체의 회복 리듬을 되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무리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강하게 하거나 피곤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이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언가를 달성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자신을 위한 돌봄의 시간이라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활기찬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중장년 이후일수록 타인의 시선이나 편견이 아닌 나 자신의 리듬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작지만 꾸준한 관리가 쌓여 여러분의 전립선을 더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정을 할 때마다 우리 몸속에서 노폐물과 해로운 물질들이 함께 배출된다는 점, 이 메커니즘이 바로 전립선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노폐물들이 몸 안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며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순환도 둔해지기 때문에 몸속 정체가 쉽게 생기고 그것이 곧 불편함이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폐물의 정체는 전립선 내부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며 결국 점점 딱딱해지거나 압박을 유발하는 등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겪는 양성 전립선 비대증, 흔히 말하는 BPH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질환은 단순히 질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불청객이 되곤 합니다. BPH가 진행되면 어떤 증상이 생길까요? 밤마다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여러 번 깨게 되고 한 번에 시원하게 소변이 나오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배뇨 후에도 잔뇨감이 남아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하게 되고 때로는 하복부에 묵직한 압박감이나 통증까지 동반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지 나이 탓으로 넘기곤 하지만 꼭 그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시스템이란 말하자면 몸의 순환 체계, 특히 전립선과 골반 주위의 혈류와 분비계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꾸준히 자극을 주고 과하지 않게 활성화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전립선은 스스로 정화되고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일상에서 자기 관리를 통해 이 흐름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은퇴 후 여유롭게 지내던 민수 씨는 어느 순간부터 밤마다 소변 때문에 자주 잠에서 깨는 일이 반복되어 일상에 큰 피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넘기려 했지만 생활이 점점 더 불편해지자 무언가 바꿔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자기 관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 습관을 조심스럽게 도입하게 되었죠. 그의 방식은 결코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하거나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하루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정도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서서히 줄었고 배뇨 후에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몸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다시 컨트롤할 수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하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변을 참지 못했던 불안이 사라지고 몸이 다시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존재로 느껴지자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삶의 전반에 주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는 명확하게 뒷받침됩니다. 혼자서라도 규칙적으로 성적인 자극을 통해 전립선을 활성화시키는 습관은 전립선 내부의 정체를 예방하고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사정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분비물들이 오래 정체되어 염증이나 세균의 번식이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는 곧 전립선염이나 더 큰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영역입니다.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품질을 지키고 스스로를 돌보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관리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작고 사적인 습관을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여러분도 민수 씨처럼 몸과 마음의 편안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움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둘째, 건강한 심장을 위한 또 하나의 조용한 비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며 나름대로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것들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기적인 친밀한 접촉 혹은 혼자서라도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단지 정신적인 위안이나 감정적인 해소에 그치지 않고 심장의 건강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는 놀라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자주 확인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위를 포함한 적절한 성적 활동은 심혈관계를 부드럽게 자극하여 혈류를 증가시키고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는 마치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요가를 할 때와 비슷한 수준의 신체적 반응을 유도하게 됩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주 2, 3회 정도 성적으로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중장년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혈압이 더 안정적이고 혈관이 유연하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중대한 심혈관 사건의 발생 위험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이 습관은 단지 기분을 좋게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심장을 보호해주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그럼 반대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가장 먼저 손발이 차가워지고 이유 없는 피로감이 자주 느껴집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빠질 수 있습니다. 심장이 강하게 펌프질하지 못하면 산소와 영양이 온몸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몸 전체의 리듬이 무너지고 무기력함이 일상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상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 심부전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 없어 보여도 몸 안에서는 조용한 긴장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몸의 순환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습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74세의 재훈 할아버지도 그러한 예 중 하나입니다. 평소에는 활발하고 운동도 즐기던 분이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모를 피로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고 하루 종일 무언가를 시작할 힘이 나지 않았다고 하셨죠. 병원 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주치의는 말했습니다. 혈액순환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재훈 할아버지는 자신의 생활을 하나하나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다시 회복해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너무 무리하고 스스로에게 부담 없이 천천히 몸을 느끼는 시간을 일주일에 2번, 3번씩 가지기 시작하셨죠.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몸이 가볍게 느껴졌고 손끝 발끝이 다시 따뜻해졌으며 가슴 쪽에 느껴지던 묘한 압박감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다시 움직이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몸의 피로가 덜해지니 마음도 덜 지치게 되었고 다시 산책도 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조금씩 즐기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순환이 회복되면 에너지는 다시 흐르고 심장은 그 박동을 다시 힘있게 되찾게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혈액의 흐름을 바꾸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당신의 삶 전체의 활력까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 조용한 방법은 그 자체로 건강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심장은 사랑받고 돌봄받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에게 저는 단순히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가능한 한 자연적인 방법으로 심장을 돕는 길을 먼저 시도해보자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그는 조용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몇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혈압은 점점 안정되었고 손발이 따뜻해지며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던 증상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가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면서 전반적인 에너지 수준이 회복되었고 삶에 대한 의욕도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간단한 습관이 이토록 큰 변화를 줄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몸 안에서 뭔가가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죠. 무언가 멈춰있던 것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듯했어요. 이 작은 변화가 가져온 결과는 단순히 육체적 회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내면의 확신은 그에게 스스로를 더 존중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무엇보다도 이 모든 변화가 약물이나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통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믿고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을 뿐인데 심장이 다시 자신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60대 이후 가장 많이 겪지만 정작 쉽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방광 조절과 전립선 기능의 저하입니다. 밤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야 하거나 소변을 시작하거나 멈추는 것이 어려워지고 골반 부위에 무언가 묵직한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점점 잦아집니다. 이런 변화는 삶의 질을 서서히 갉아먹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며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단순히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리사에게조차 꺼내기 부끄러워 말없이 혼자 참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기적인 성적 활동, 더 나아가 혼자서라도 몸과 마음을 자극하는 습관이 이러한 문제 개선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우리가 평소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골반 저근육에 있습니다. 이 근육은 방광과 요도를 지탱하고 소변 조절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은 서서히 약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며 방광을 조절하는 능력도 같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 긴급한 요의, 약한 소변 줄기, 잔뇨감,
야간 빈뇨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성적 활동은 이러한 골반저 근육을 자연스럽게 자극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위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꾸준한 자극은 근육을 깨어있게 하고 혈액순환을 증가시켜 골반 전체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단지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행위를 넘어서 실제로 방광 조절력을 향상시키고 전립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사례는 진료실에서도 종종 확인됩니다. 오랜 기간 밤마다 두세 번씩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깊은 잠을 자지 못했던 한 68세 남성 환자분은 규칙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밤중에 깨어나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느껴지는 잔뇨감도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몇 달 후 다시 내원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꼭 병원에 와서 약을 먹어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 몸이 제 방법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하지만 꾸준한 습관은 몸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어떤 것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되살리는 것. 그 작은 자극과 감각의 회복이 다시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러한 증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성적 방출이 이 근육들을 자연스럽게 자극하고 강화해준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이 미처 알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규칙적으로 걷거나 운동을 하며 근육을 단련하듯 골반 저근육 역시 꾸준한 자극을 통해 기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74세에 은퇴한 전직 소방관 동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수년간 밤마다 4번, 많게는 5번씩 화장실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잠에서 반복적으로 깨어나는 생활은 체력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문제가 단순한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여기며 참아왔지만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점차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전문의와 상담을 결심했고 자극을 통해 골반저 근육을 강화하면 방광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조심스럽게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기 관리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변화가 찾아왔음을 느꼈습니다. 밤중에 일어나는 횟수가 줄었고 소변 조절이 훨씬 수월해졌으며 아침에 느끼던 묵직한 불편함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화장실에 가는 게 두려웠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했고 깊은 잠을 잔 적이 없었죠. 그런데 요즘은 자다가도 마음이 편안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해요. 몸이 나를 덜 괴롭히는 느낌입니다. 이처럼 혼자만의 습관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남성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주 성적 방출을 하지 않는 경우 오래된 체액과 노폐물이 전립선 주변에 쌓이며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기적으로 이 과정을 반복하면 몸 안에 오래된 노폐물을 배출해 전립선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은 점점 기능이 둔화되고 정체가 발생합니다. 반면 정기적으로 사용하면 순환이 촉진되고 기능도 유지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더불어 이 자연스러운 습관은 단순히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요로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성적 자극과 방출은 체내 세균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역할도 하며 하체의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해 요로 감염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작고 사적인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조용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몸을 더 건강하게 지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끄럽거나 감추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을 위한 자상한 관리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의 지혜 아닐까요? 활동입니다. 이는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여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깊은 안정감과 만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특정 자극을 통해 성적 해방을 경험할 때 뇌에서는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엔도르핀과 도파민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천연의 기분 안정제처럼 작용하며 감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은 줄어들고 감정적 소통의 기회도 제한되기 쉬운데, 이럴 때 몸을 통해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는 행위는 감정의 흐름을 되살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노년 남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고 삶의 활력이 떨어지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외로움이 잔잔하게 쌓여갑니다. 이럴 때 자신을 돌보고 감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은 소중한 선택지가 됩니다. 단지 신체적인 자극을 넘어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시간인 것이죠. 성적 해방 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바로 가벼움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이 탁 트이며 기분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정기적인 자기 관리는 수면의 질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체가 이완되고 긴장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들기 쉬워지고 아침에도 개운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생활 리듬이 정돈되고 삶 전반의 컨디션 또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 듣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감정을 담고 있고 마음은 몸을 통해 해소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도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자신의 기분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존중하며 건강한 방식으로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태도 아닐까요? 이제는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자신을 돌보고 감정을 조율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자연스러운 리듬 속에서 얻는 만족은 외로운 시간을 채우는 강력한 정서적 자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행동입니다. 누구에게나 허락된 방식으로 자신을 어루만지고 다독이는 순간은 특히 외로움이 짙어지는 나이에는 더없이 소중합니다. 상우 씨처럼 오랜 세월 누군가와 함께하던 삶이 갑자기 비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따뜻한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손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손길이 가장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친밀감은 단순한 신체적 해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과 감정, 그리고 존재감을 다시 되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삶이 고요해질수록 우리는 더 섬세한 감정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 안에서 스스로를 돌보는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몸을 움직여 자신을 돌보는 이 작은 실천은 고립된 감정을 흐르게 하고 막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행동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몸과 마음에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외로움은 단지 사람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잊고 살아갈 때 내면의 고립감이 더 깊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향한 관심과 애정은 어떤 만남보다도 강력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나이 들었다고 해서 기쁨을 느끼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깊은 시간 속에서 찾아낸 작은 행복들이야말로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은 꼭 거창하거나 특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삶은 다시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이는 혼자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조용히 겪고 있는 감정이며 그 안에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변화입니다. 당신 역시 그중 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그것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되었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 외에도 전립선을 자극하고 체액을 원활히 순환시키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정기적인 성적 방출을 권했습니다. 지훈 씨는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 중 하나라 여겨 조금씩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닌 자신에게 맞는 편안한 시간에 몸의 반응을 천천히 살피며 몸과의 대화를 시작한 것이었죠. 몇 주가 지나자 그는 명확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밤중 소변 횟수가 줄어들고 배뇨의 흐름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예전보다 몸이 가벼워졌다는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마음의 압박감도 덜해졌고 자신이 아직도 몸을 돌볼 수 있다는 감각은 그에게 삶의 자율감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이렇듯 전립선 건강은 단지 약이나 수술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치던 작은 습관들이 몸을 부드럽게 회복시키고 불편함을 완화하는 열쇠가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변화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순환과 자극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단 한 번의 행동보다 꾸준하고 자연스러운 루틴이 전립선의 기능을 보호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 의료 현장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자기 돌봄의 시간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치과에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것처럼 전립선 역시 주기적으로 순환과 청소가 필요한 기관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어디서도 쉽게 말하지 않지만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호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기관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은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서 수면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자위나 성적 방출 후 수면의 입면 속도는 빨라지고 깊은 수면 단계가 증가하며 밤중 각성 빈도는 줄어든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몸이 이완되고 뇌의 긴장 상태가 완화되면 자연스럽게 잠에 빠져들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75세의 정수 씨는 수년 밤마다 잠이 들지 않아 고생하셨습니다. 수면 보조제에도 의존했지만 약에 대한 불안감과 부작용 때문에 점점 더 피로만 누적되던 상황이었죠. 어느 날 그는 의사의 권유로 평온한 음악과 함께 몸을 이완시키는 시간을 갖는데 더해 가벼운 성적 자극을 수면 루틴에 포함시켜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몇 주 뒤 그는 약 없이 처음으로 연속 6시간을 잤습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이 경험은 단지 개인적인 사례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적 방출이 신체 내 진정 호르몬의 흐름을 조율하고 교감신경의 흥분을 낮추며 몸이 잠들 준비를 할 수 있게 돕는 명확한 생리학적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것이 완전히 자연스럽고 부작용 없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노화로 인해 밤마다 깨어나는 일이 반복되거나 잠을 자도 개운치 않다고 느껴진다면 단순한 수면 환경 조절을 넘어서 몸과 마음의 이완을 위한 시간, 즉 친밀함의 시간을 정성스럽게 가져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은 몸을 가볍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며 다시 하루를 살아낼 힘을 제공하는 회복의 시간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 시계, 즉 생체 리듬은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잠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리듬은 빛, 식사 시간, 활동량뿐만 아니라 감정과 신체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성적 방출과 같은 일관된 자극은 이러한 생체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수 씨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단순히 호르몬의 변화나 신체적 이완만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위가 뇌와 몸에 이제 휴식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엔 낯설고 조심스러웠지만 일정한 루틴을 갖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신체 리듬이 조금씩 정돈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너무 일찍 깨는 일이 줄어들고 수면의 깊이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죠. 이처럼 정기적인 성적 활동은 우리 몸의 잠들 준비를 알려주는 신호등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신체 자극을 넘어서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진입하게 해주는 가장 개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약이나 명상을 통해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가장 원초적인 리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특히 성적 방출을 둘러싼 오랜 사회적 금기와 오해 속에서 많은 중장년 남성들은 이를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수면 개선이라는 매우 현실적인 혜택만 보더라도 이 행위는 결코 단순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에서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아주 소중하고 효과적인 습관입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는 병원을 찾게 되었고 비뇨기과에서 받은 진단은 전립선 비대였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 이전에 자연적인 관리법부터 시도해보자고 조언했습니다. 바로 정기적인 성적 방출을 통해 전립선의 순환을 돕고 노폐물 정체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실천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서 그는 놀라운 변화를 체감했습니다. 소변 줄기의 압력이 다시 회복되었고 배뇨 후에도 남는 잔뇨감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중에 화장실을 찾는 횟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수면의 질까지 함께 좋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사소하게 여겼던 습관이 전립선 건강과 직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스스로도 놀랐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전립선은 자극과 순환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체액이 고이게 되면 세포 조직이 자극을 받고 염증 반응이 시작되며 결국 조직 비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배출해주면 이 시스템은 스스로 정화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정기적인 활동은 단순히 쾌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제 기능을 하도록 유지해주는 일상 속 정비와도 같은 것이죠. 더불어 심리적인 안정감과 신체적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전에는 불편함과 수치심으로 인해 대화를 꺼렸던 주제들이 이제는 예방과 건강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숫자에 맞는 현명한 관리와 선택입니다. 이처럼 성적 방출은 단순한 행위를 넘어서 몸과 마음을 모두 편안하게 이끌어주는 하나의 자연요법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수면의 질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더 깊고 안정적인 수면은 곧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됩니다. 78세 은퇴교사였던 현수 씨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불면증으로 고생했으며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도 꺼려했던 분이었습니다. 커피를 끊고 명상을 시도하고 저녁 식사 시간도 조절해봤지만 정작 밤이 되면 잠들기까지 한참을 뒤척였고 새벽마다 잠이 깨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정기적인 자극 활동이 수면을 돕는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실천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현수 씨는 자신의 변화에 스스로도 놀라워했습니다. 잠이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날 아침에 느끼는 상쾌함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졸림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기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적 방출 후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프롤락틴은 몸을 이완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생리적 작용을 뒷받침합니다. 또 수면의 적이 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의 수치를 낮춰 마음속 불안과 긴장감을 줄여주는 효과도 함께 발생합니다. 이는 마치 부드러운 운동을 마친 뒤에 잔잔한 피로와도 비슷하여 몸 전체가 자연스러운 이완 상태로 전환되도록 돕습니다. 더불어 이 활동은 뇌의 수면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생체 시계가 불규칙해지기 쉬운데 이러한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성적 활동은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몸에 맞는 자연스러운 해결책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성적 방출은 단순한 긴장 해소가 아닌 몸 전체의 리듬을 조율하는 데 기여하는 하나의 자연요법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현수 씨처럼 기존의 방법으로도 개선되지 않던 수면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가벼운 신체 활동과 더불어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는 방식이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현수 씨는 처음에는 낯설고 망설여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조금씩 이완되기 시작하고 밤이면 자연스럽게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하며 그는 이 변화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더는 뒤척이지 않고 잠들 수 있다는 것, 아침에 피로하지 않은 상태로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는 매일 새롭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성적 방출은 단지 육체적인 반응을 넘어서 전신의 자율신경계 균형을 회복시키고 수면 유도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휴식 상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가벼운 산책 후 느끼는 졸림처럼 무리가 없고 부담이 없는 방식으로 몸을 이완시키는 효과와 매우 유사합니다. 게다가
이 활동은 체온을 적절히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뇌파를 느리게 하여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조건들을 갖추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생리적 반응이 차곡차곡 쌓이면 단순한 수면 개선을 넘어 전반적인 신진대사와 회복력, 면역력 강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노화로 인한 수면 문제를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약물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부드럽고 몸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해법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위안이 됩니다. 신체 내부 시계, 즉 생체 리듬은 우리가 언제 피곤함을 느끼고 언제 활력을 얻는지를 조절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며 이 리듬이 흐트러지면 수면은 단편적이고 얕아지며 아침에 피로가 쉽게 가시지 않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정기적인 성적 활동은 이 리듬을 섬세하게 조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절정 이후 분비되는 호르몬들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동시에 수면 주기를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하며 깊고 연속적인 수면을 유도합니다. 이는 마치 고장난 시계를 천천히 다시 맞춰주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실제로 밤마다 이 자연스러운 활동을 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많은 이들은 복잡한 처방이나 의존적인 수면 보조제 없이도 자신만의 휴식 루틴을 회복했다고 말합니다. 침대 위에서 더 이상 뒤척이지 않고 새벽에 불쑥 눈을 뜨는 일이 줄어들며 다음날 아침 가볍게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변화는 단순한 수면의 질 향상을 넘어 하루 전체의 컨디션과 감정 상태까지 긍정적으로 이끕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성적 활동은 결코 부끄러움이나 숨겨야 할 일이 아니라 나이 들수록 오히려 더 귀하게 다루어야 할 삶의 일부분입니다. 약이 아닌 나의 몸이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회복과 휴식의 방법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건강 유지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며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